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매장에 직접 가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괜찮은 아파트 물건 하나에 최소 20명 이상이 붙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매로 실거주 아파트를 낙찰받기가 정말 어렵고 차라리 부동산에 가서 급매물을 사는 것이 낫다는 소리가 나온 지 꽤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경매로 해서 이익을 취해야 할까요? 지방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상가 등등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소액인 2, 3천만 원을 가지고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보는 일명 허그 보증 변경 물건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변경 경매 물건은 아파트에 아직은 덜 치열하고 최소 20에서 30% 정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재개발이나 역세권에 위치한다면 임차를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고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이라면 취득세 면에서 저렴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가져온 물건은 총 3가지인데요. 총 3가지 물건이 각각 다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추렸습니다. 2024 타경 118556, 2024 타경 3265, 2024 타경 110651입니다. 모두 서울에 위치한 다세대 물건입니다. 허그 보증 변경권이나 다세대를 도전하신다면 이 3가지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와 연결된 주요 지하철의 역세권일 것, 두 번째로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있는 곳일 것, 세 번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인 것. 이렇게 3가지로 첫 번째로 4월 8일 3차 경매인 2024 타경 118556 물건은 가장 기본적인 허그 보증 변경 물건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화곡역까지 직선 거리로 약 600m 거리입니다.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는데요. 첫 임차인인 김땡땡씨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 2억 3,400만 원에 존재합니다. 아래쪽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권리신고된 것도 김땡땡씨와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면 해결이 됩니다. 비고란의 문구를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 이렇게 써 있는데요. 즉 이 말은 정상적인 등기 사항과 경매라면 낙찰자가 2억에 낙찰받으면 보증금 2억 3,400만 원에서 2억을 뺀 3,400만 원이 부족하므로 이건 낙찰자가 알아서 메꿔줘야 한다는 뜻이지만 2억에 받든 1억에 받든 보증금보다 낮게 받아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낙찰 금액에서 배당 받는 걸로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서땡땡씨의 임차권이 있는데요. 서땡땡씨는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뒤인 2024년 2월에 전입하였고 월세로 들어온 것을 보아 계약을 한 부동산이나 어떤 지인이 이런 물건에서 월세를 들어가도 보증금은 보호받을 것으로 말을 해주어 이것을 알게 되어 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용감한 사례죠. 권리 분석상 서땡땡씨는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2천만 원 이하로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가 해당 금액을 마련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감정가가 2억 4,600만 원이고 현재 1억 5,044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김땡땡씨 외에 근저당은 없고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화곡동이어서 이번에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땡땡씨의 배당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경매를 낙찰받고 서땡땡씨와 협상을 해서 계속 살던 이사를 간다고 하던 보증금 2천만 원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요.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보통 화곡동 쪽은 1회 유찰이 되고 평균 85%대의 낙찰이 되는데 2회 유찰까지 간 것으로 보아 4월 8일에 낙찰될 것으로 보이고 서땡땡씨의 존재 유무로 2회 유찰까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1억 7천만 원 언저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금매인 2억에 내놓는다 해도 3천만 원의 이익일 것이고 기존에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 원으로 월세를 준다면 수익률 4.2%의 다세대를 갖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라면 전월세는 주지 않고 공실로 만들어서 바로 금매 가격에 내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인 2024 타경 3265인데요. 이 물건은 3월 18일 경매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면 이미 낙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임차 내역은 없다고 뜨는데요. 그렇다면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 실거주가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소 기준 등기는 2021년 11월 26일 하나은행이므로 낙찰된다면 하나은행에게 배당이 돌아가고 끝나는 간단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허그 보증 변경은 없는 물건인데요. 이 물건을 왜 소개를 했냐면 바로 신월오동 72번지 신통기획 재개발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재개발 지역인지 아닌지 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실거래라는 사이트인데요. 줄여서 아실이라고도 말합니다. 어플이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는 공시 가격도 현재 1억 이하이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화곡역과 직선거리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건너 위에 있는 화곡 푸르지오를 보시면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은 쭉 갖고 있으면 되는데요. 전세를 주면 좋겠지만 저는 월세를 권합니다. 전세를 주는 순간 내가 전세 사기를 만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1회 유찰될 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6일에 3회 유찰 경매가 된 2024 타경 110651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첫 번째 물건처럼 허그 보증 변경건인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임차인인 이땡땡씨가 4억 6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허그에서도 이땡땡씨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땡땡씨의 전입날보다 약 8개월 뒤인 또 다른 이땡땡씨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의 전입 확정일자 보증금이 미상이라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경험상 이런 건 보통 자매인 경우인데 입찰을 해보신다면야 꼭 알아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자면 역시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않고 첫 세입자로 이 땡땡씨의 전세금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여져 낙찰을 받으면 따로 인수해야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허즈 보증 변경 물건을 권리 분석할 때는 임차인의 순서를 보면 편한데요. 제일 위에 임차인이 있을수록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가 권리 분석할 게 많은데요. 보통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은 대출 대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쉽습니다. GD 옥션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다세대는 2020년에 지어진 신축이고 이 물건은 무려 3룸에 화장실 2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전세금이 꽤 높았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이 다니는 까치산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700m인데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면 월세 3천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는 무난히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3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6,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월세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3,400만 원의 투자금만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축의 귀한 3룸 역세권이지만 이 물건은 또 메리트가 있는데요. 바로 모아타운 359번지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모아타운 범위 안에 해당이 되지만 현금청산 대상인데요. 그 이유는 이 물건이 사용 승인 날짜가 모아타운으로 권리 산정된 날에 2022년도 1월 20일보다 늦게 지어진 3월 25일 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현금 청산인데요.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 물건이겠지만 역발상으로 싸게 낙찰받을수록 현금 청산을 받아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 물건을 3억 2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감정단시 시세가 5억이라고 하여도 시세의 80에서 90% 정도 반영이 되면 4억 5천만 원이 감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인 1억 3천만 원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물건은 유찰이 3번이나 된 이후에는 현금 청산 대상으로 바라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게 낙찰받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포함시켰습니다. 허그 보증 변경은 정확한 명칭은 허그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입니다. 이것은 24년 2월 말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무한적으로 유찰되는 사태를 막고 허그의 채권 회수를 위해 발표된 것인데요. 막 발표된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르다가 2024년도 상반기가 끝나가서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세 가지 조건인 일자리와 연결된 주요 지하철 역세권, 출퇴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있는 곳, 세 번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알아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낙찰을 받기 시작하다가 현재는 3회 이상 유찰되어 반값이 된 모든 지역에서 입찰자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인 분들에게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단기 매매를 통해 시드머니를 불리는 것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역시 부천의 춘희동으로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허그 보증 변경권으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로 확실히 된다면 묵혀두는 것도 방법이고 단기 매매를 통해 시드를 불리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단 매매 시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올리게 되면 급매의 성격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매의 성격으로 금액을 좀 미리 깎아놓는 게 유리합니다. 최대한 회전을 빨리 시켜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게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세가 싸도 인테리어가 깔끔하다면 빌라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은 물론 정 구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을 맞추기도 쉽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시세가 싸고 인테리어가 깔끔한 빌라 매매를 만든다면 매매자를 당장 구하지는 못해도 임차인을 맞추기는 쉽습니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가격을 내린다면 금방 팔리거나 임차인이 맞춰질 것입니다. 허그 보증 변경 물건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현재 지지옥션 첫 페이지를 보면 전세 사기 관련 경매 물건에 진행 중인 물건 수는 1852건, 앞으로 예정 물건은 7,985건입니다. 합쳐서 약 1만 건인데요. 역발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보지 않고 딱 수도권만 보면 됩니다. 또 역시 제가 입찰할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 역시 2024년도 5월에 입찰을 하여 여름 중복날에 부천 춘희동에 7호선 역세권을 낙찰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30% 정도 유찰되어 감정가보다 4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요. 차후에 재개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은 월세로 임차인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제 채널의 주요 시청자는 40대에서 60대 분들이신데요. 아무래도 경매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맞는 경매 방법과 물건을 찾기 위해 실제 경매 물건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신축 아파트나 경쟁이 센 아파트를 입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소액을 통해 미리 시드머니를 불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또 생기셨죠? 이 허그 보증 변경 물건은 경매 사이트에서 정말 쉬운 옵션 체크 하나로 모든 검색이 됩니다. 어서 33명이 모두 모집이 되어 많은 분들이 1년에 5만 원으로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약 7명 정도가 모집에 응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조금만 더 모집을 더 해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부동산 종류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대답을 해드리고 다음 편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